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무빙 종영 후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 40만 명이 빠졌다는 소식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눈물의 여왕을 극찬하는 미국 언론 타임, 포브스 등 극찬의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 이탈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시장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큽니다. 무빙 이후 히트 콘텐츠의 부재와 이용료 인상이 초유의 이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디즈니 플러스의 이용자 이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월간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작년 9월 70만 8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1만 6천 명, 11월 49만 5천 명, 12월 42만 2천 명, 올해 1월 36만 4천 명, 2월 39만 4천 명, 3월 33만 8천 명으로 거의 가입자 수가 매달 줄었습니다. 무빙의 인기로 지난 9월 7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무려 40만 명가량이나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티빙은 올해 1분기 평균 이용자 수 162만 7천 명으로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평균 132만 8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나 급증해 2위 자리를 굳히는 한편 1위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하루 평균 109만 7천 명이 이용해 작년과 비슷했고 쿠팡플레이는 작년 평균에 비해 올해 이용자 수가 43%나 급등했습니다. 국내 OTT 월 이용자 수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꼴찌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진출 당시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꼽을 정도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빈약한 콘텐츠, 미흡한 서비스 대처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여기에 월 이용료까지 대폭 인상하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이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무빙이 대박을 터뜨리자 한국에서 월 이용료 가격을 4,000원이나 올리며 무빙을 제외하면 볼 게 없는데 요금만 올린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나스미디어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6개월 안에 OTT를 해지한 이용자도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에 달했습니다. 해지 이후 1위는 볼만한 콘텐츠가 없어서였고 다음으로 구독료가 부담돼서 해지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내면서 제작수를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4월 10일 공개하는 지배종과 5월 삼식이 삼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인과 스캔들, 폭군, 트리거, 조명가게 등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K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한국 시장 철수설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은 눈물의 여왕을 극찬하는 미국 언론 타임 기사입니다. 오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눈물의 여왕이 넷플릭스 주간 순위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혜인과 용두리 이장의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가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현재 이 드라마는 TVN과 티빙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입니다. 3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글로벌 탑10 시리즈 부분 랭킹에서 눈물의 여왕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공개된 이후 기록한 누적 시청 시간은 9,380만 시간입니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서비스 플리스페토럴에 따르면 눈물의 여왕은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영어와 비영어 TV 시리즈 포함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그리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 누적 68개국에서 탑10에 랭크됐습니다. 해외의 주요 매체에서도 앞다퉈 눈물의 여왕 글로벌 열풍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 타임지는 지난달 29일 눈물의 여왕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신선하고 볼만한 K-로맨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눈물의 여왕은 우리가 K-드라마에서 흔히 기대하는 것을 비틀고 신선하게 접근한 드라마라며 K-드라마가 그 무엇보다 잘하는 것은 장르를 혼합해 신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눈물의 여왕은 익숙한 요소와 참신한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를 해내고 있다며 글로벌 인기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포브스에서도 많은 K-드라마들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눈물의 여왕은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라며
탄탄한 캐스팅은 물론 실력파 작가와 드라마 흥행 경력을 자랑하는 두 감독의 위기투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리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이자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도 눈물의 여왕의 특징은 역동적인 서사, 주연 배우들의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이라 언급하며 시간을 투자해 정주행할 가치가 있다며 호평했습니다. 한편 지난 31일 눈물의 여왕 8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6.1%를 기록하며 4주 연속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것은 물론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경쟁력 조사 전문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공식 플랫폼 편덱스에서 발표된 3월 4주차 TV 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에서도 눈물의 여왕이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위에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이란 대박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할리우드 아수카를 넘어설까 전전긍긍하며 무빙의 세계적 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급기야 무빙 이후 가입자 이탈을 가져왔듯이 넷플릭스 눈물의 여왕 또한 미드 3채를 위협할까 방영도 남미와 인도는 시간차 방영을 하며 어떻게 하든 3채의 1위 만들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 평점이 3채보다 더 높아도 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우드 파업을 계기로 미국 OTT들이 미국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K-드라마로 꿀을 빨아놓고도 이제 다국적인 드라마를 띄운다는 명목으로 K-드라마를 확실히 홀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 넷플릭스가 K-드라마 더 글로리 이후 넷플릭스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고 나서는 지금 현재 1년 동안 뚜렷한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같은 대박 작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디즈니 플러스처럼 넷플릭스 또한 시청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개인적인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